화폐를 많이 공급하는 것과 화폐를 다시 걷어들이는 걸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를 파산으로 몰거나 또 이렇게 호황으로 몰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물이 많이 있을 때는 모두가 흥청망청거리게 되고, 물이 걷어들여서 물이 적을 때는 완전히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죠. 미국 경제 같은 데서도 그래서 그 국가 통화로 전환을 시키면 화폐를 마음대로 풀 수가 있고요.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서나 또는 국내에서 물건을 국민의 어떤 생필품 관련, 먹을 거 관련, 물가 관련해서 싸게 공급을 해줘 버리면 됩니다. 원가보다 원하기만 한다면 원가보다 10분의 1, 30분의 1 가지고 낼 수 있어요. 그럼 화폐 가치는 그렇죠. 그대로 안정되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과 주로 관련이 있는데요. 생필품이라면 좀 더 약간 더 범위를 좀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폐가 이제 내가 1달러로 사과 2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개밖에 못 산다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1달러로 사과를 40개, 50개, 100개를 사면 화폐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강남 땅이요. 옛날에는 몇천 원 할 때도 있었고요. 70년대만 해도 한 만원 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억대, 비싼 데는 더 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해서 명동 땅 같은 데도 한 10억 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평당. 놀랍게 5억 뭐 이런 데도 있고. 화폐 가치라는 것은 화폐 발행이 시간의 흐를 따라 이게 인구수의 증가라든지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공급을 해주지 않을 때, 물이 없게 가뭄으로 만들 때, 그렇죠, 파산하게 돼. 긴급히 자금을 많이 빌려주고, 그다음에 확 땡겨가지고 도로 갚으라고 해가지고 파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빌려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흥청망청 부동산 가격 모든 게 사고팔고 잘 되지만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급히 걷어들이고 대출도 하지 않아야지만 파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항을 만들 수도 있고 파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도 살아나고 모든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빚지기 한다면 많은 사람이 빚지기 하거나 그렇게 성청망청 빚으로 또 살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고 돈을 벌 생각은 안 해요.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빌리게 약간 그래가지고 빚을 못 갚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빚을 이렇게 질 때는 그러니까 끌어다 쓸 때는 좋은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못 갚을 때가 있으니까 이자도 못 갚고 이렇게. 그럼 이것은 정상적인 노력의 부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면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갚았을 텐데요.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가 호황을 만들어주거나 흥청망청 거리면 되는데요. 서로 사고팔고 많이 했을수록 그것을 정부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그것을 일정 부분 그렇죠. 서로 사고파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많아지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한 식당이다 합시다. 한 식당이다 또는 한 거리다 그러면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줘. 사람을 투입해서 장사를 많이 잘 되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원가, 식당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가를 비용을 줄여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용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수익을 많이 생기게 하는 이런 행위들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확대를 해준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이 판매가 많이 될수록 그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너도 나도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게 될 때,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고 그랬을 때 소비여력이 줄어듭니까? 좋게 늘어나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대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대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투자를 하려도 자기 자본만으로는 좀 힘들어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나 쉽게 투자해 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보다 땡겨다 쓰거나 아니면 속이 창업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해 주는 엔젤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누가 많이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령 우리나라에서 벤처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많이 사주기만 한다면 금방 대기업도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누가 많이. 그러면 서로 사준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 수에 한 실험을 해봅시다. 1,000,000명이다. 2,000,000명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데 살 때 여기서 같이 서로 같이 사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살면 다른 데 가서 소비하는 것보다 여기서 소비를 해주면 서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국내에서 소비를 해주는 것과 해외 여행 가가지고 소비해 주는 것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소비를 안 하고 A라는 지역에서는 소비를 안 하고 B라는 지역에서 소비를 하거나 C라는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 B, C는 잘 돼요. 그러나 A는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돈으로 A라는 지역에서만 사면은 짱 좋은데 여기만 잘 되겠죠. 그러나 B, C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시다. 그럼 분산해서 한다면 그리고 장사가 그만큼만 하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100명이 사람이 여기 소비를 해줬다고 이론적으로 합시다. A, B, C에서. 그럼 또 다른 200명을 투입을 해갖고 A라는 지역을 사줄 때, 물건을 사줄 때,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와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많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확대를 하면 그렇죠. 엄청나게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장사가 잘 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미국 전역에도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한번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고 또는 그것을 단순히 대출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출 형식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자본이 될 텐데요. 단기 자금은 그렇죠. 급하게 다시 갚을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목돈을 다시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환 대출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보통 빌려주게 하거든요. 처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빚을 함부로 이렇게 끌어다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 개발 시기에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경제 개발 수출이 잘 되고 인구가 이렇게 공장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렇죠. 거기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결과로 이렇게 너도나도 돈이 많이 가지게 되고 그때는 적절한 화폐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파산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돈 벌기가 쉬울 때가 경제 개발 때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도 좋을 수는 있으나 자칫하면 부도가 나는 시기에서 채권 투자 같은데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기업이 이제 빚이 많아고 파산한 데가 많으면 채권 투자도 망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1억을 투자인데 뭐그 10%밖에 못 거진데 제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도 사고 파고 오르게 단타를 많이 칠수록 짧게 사고 팔수록 파산을 올리고 내리고 한 번은 틀릴 테니까 그러면 원금을 대량 손실나고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를 많이 칠수록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 번 자주 사고 팔수록 손해가 그때마다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틀리게 돼 있다는 그럼 이제 크게 손실이 난다는 거죠.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주식시를 할 때 대부분 90% 이상 파산한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경제를 할지라도 누가 가서 많이 사주면 또는 인위적으로 화폐를 동원해서 어떤 약간 화폐를 이렇게 국가 통화로 전환을 시켜갖고 키보드로 찍어가지고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막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같이 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올라가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거는 그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규모가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도시만 이렇게 해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살아납니다. 전 세계 투자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또 미국의 생필품을 국내적으로 공급을 싸게 해줘 버리면 화폐 가치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과 20개 1달러로 살 수 있던 게 100개도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전쟁할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써서 전쟁을 하는 데죠. 그래서 그 나라 경제를 파산으로 가느니 뭐 그런 건 뭐 어떠냐, 약간 유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이렇게 남발을 하더라도. 그래서 짐바브웨처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어리석은 판단이죠. 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짐바브웨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물가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독점이 되어서 물가를 인위적으로 확 올렸을 때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가를, 그 나라의 물가를, 특히 생필품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을 독점해서 올려가지고 그 나라 화폐를 폭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결국 상업용 부동산을 파산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스스로 자멸하는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관세를 미국 같은 데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에 이제 이렇게 의존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자급자족하지 않고 그런 나라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서민들이 사고 살 때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소득은 이렇게 300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물가가 2배, 3배로 뛰어버리면 우리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거나 소득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거나 4분의 1로 그리고 적어도 원금 손실이 이렇게 나는 적은 소득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화폐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적어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렇게 150만 원 주고 생활이 가능했는데 먹고 사는 의식주다. 그러면 의식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전에는 거의 280만 원에 근접하게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비용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늘어났다. 월급을 그래도 많이 인상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에 많이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노조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럼 기업은 부담이 크겠죠. 부담이 엄청 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파산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월급은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나라에서 떠나는 수밖에, 해외 저임금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비용을 줄여줘서 그 사람의 돈을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미국이 이제 석유다. 석유 이제 앞으로 수소 시대에 오죠. 또는 전기차도 대세가 될 텐데요. 그것을 접대 일회 충전 한 달에 내가 이게 어떤 석유로 낭비하는 이렇게 자동차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 문화죠. 멀리 원거리도 자동차로 가던데 철도가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거리에다가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화물도 다니고 한 시내버스 정도의 크기의 화물을 달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운전사 없이, 그러니까 그 비용이 안 들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물용도 있고 사람용도 있고 정시에 딱 도착하고 정시에 되게 할 수 있어요. 지진만 문제가 없다면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야 될까요? 그런 걸 한 줄 놔둘 수 있고 2줄, 5줄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 땅이 넓으니까 도시 안에서는 이렇게 조금 많이 확대하기가 어렵지만 도시 밖에서는 확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 밖에서는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그래 한 줄, 2줄, 10줄 놔가지고 화물용, 이렇게 사람용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 정도만큼 크기만, 무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 기차처럼 무게가 많으면 그렇죠,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시내버스 정도나 그보다 적은 크기라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큰 비용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올릴 수도 있고 지진만 대비하면 돼요. 지진만 대비해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 미국 전역을 이렇게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건설도 금방 하겠죠. 그래서 미국 전역을 화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자동으로 움직이면 비용이 거의 안 들겠죠. 이제는 이제 수직 이착륙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는 그 기술을 제공을 했는데요. 수직 이착륙기 만드는 화물을 뭐 대륙간에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 미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한국으로 올 때도 수리간 이착륙으로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수직 이착륙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화물 움직일 때는 좀 사람보다 좀 안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항공기 화물도 있어요.
하늘에 너무 많은 숫자의 그렇게 다니게 되다 보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러면 하늘을 나는 택시 이렇게 했을 때 그 미국인가 3억 4천 정도 되는데 3억대로 운영한다면 서로가 충돌이 많고 빌딩에 충돌했을 때 엄청난, 그래서 제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딱 제한된 사람들, 이 택시 정도 이런 정도는 되게 허가가 잘 안 날 것 같고요.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큰 비행체, 화물을 움직이는 비행체 중심으로 또는 여객 중심으로 대륙간 등에는 여객 중심으로 수직 이착륙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땅에서 움직이는 화물 같은 거, 시내버스 정도 크기의 화물 운송, 사람 운송, 이것이 대중교통이 발달할수록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는 어느 지역에 딱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 운행을 해갖고 자동차 수리비, 감가상각 오래 쓰면 다 날거든요. 기름 이것만 줄여도 가게에 있어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는 거기 들어가는 석유값이다, 또는 전기값이다. 그러면 비용을 되게 낮춰주면, 예전에 한 달에 4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 내게 자동차 감가상각까지, 자동차 감가상각 오래 타가지고 자동차 낡은 감가상각까지 생각하면 60만 원, 70만 원 들어도, 근데 이걸 비용을 갖다가 내가 2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럼 50만 원 추가 소득이 생긴 겁니까? 안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이나 또는 그 사람의 각 국민의 각 개인의 부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물가를 올려갖고 비용을 올려야 될까요? 그렇죠. 비용을 낮추는. 전쟁 때는 뭐 어떤 것도 다 하는데 그 나라를 파산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뭐 특수 목적해서 만들어서 물가를 싸게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화폐가 많이 풀리더라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짐바브웨처럼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은 농사 짓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밀을 짓는다, 옥수수를 짓는다, 과일을 짓는다, 비용이 크게 들까요? 아닙니다. 땅이 있는 상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물고 돈을 많이 풀든 적게 풀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인건비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자동화 농장으로 만들어주면은 인건비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달러 1달러가 화폐 가치가 떨어져, 옛날에는 사과 20개 살 수 있는데 지금 2개밖에 못 사. 이래도 땅은 그대로 그냥 생산이 가능하고요. 사과를 예전에는 1달러로 2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개도 살 수 있어. 그래도 똑같이 땅은 똑같은 그 수확을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물가가 특별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누가 물가 이렇게 국민의 생필품과 관련된 것을 개인적으로 올려가지고 그 나라 화폐를 파산시킨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만 조심하면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는 걱정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를 인위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다, 이 뜻이죠. 일단은 비용을 줄여준다.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특수 목적 회사를 국내를 동원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 해외 나가서 생산하면 안 되나? 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도 채권을 일단 다 사주고 빌딩도 다 사준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고 나서 많이 대출로 확대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빚을 못 갚을 테니까.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회사 창립을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을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도 뭐 그거 직원이 많이 고용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상업용 채권이 이렇게 채권과 그 부동산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미국 내에서라도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국민들이 사고 파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빈번하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많이 하는 이런 창업 기회를 많이 늘리고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게끔 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학원을 만들고는 미국의 경제는 금방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 번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화폐를 아메리카가 이렇게 알래스카에 화물 열차를 연결해서 100이나 또는 150km 정도 화물 열차 연결하고 관광 열차까지 연결해서 고속철도로 유럽
이렇게 각국에 여행을 하듯이 역마다 테마별로 만들면 그 남미하고 북미까지 전부 다 통합을 할 수 있는데요. 달러 체계로 범죄자들만 소탕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범죄자들의 대거 미국으로 들어 미국 사회를 파괴해야 될 텐데 마약 청산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죄자 조폭들 청산 안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중남미의 범죄 마약 같은 거 취급하는 사람들이 최근 이제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국가 공무원 내에서도 그런 것은 다 군에서도 정보기관 내에서도 그런 것은 손대지 못하게 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달러를 미국의 국가 동화로 전환시킨 다음에 영국의 이제 파운드 아주 파운드 하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사줍니다. 사줘가지고 영국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좀 이익을 보게 해줍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도 영국도 서로 사는 길입니다. 영연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달러 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의 교역을 확대합니다.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로부터 주식에 가가 주식도 해외 전 세계 금융시장 개방이 돼 있는데요. 가서 그들의 돈을 고갈시킨다. 달러를 보유하거나 고갈시키면 달러에 대한 불만이 되게 어떤 형태로든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겠습니다. 적절하게 달러를 걷어들이고 풀어들이고 이런 과정. 또 지나치면 파산이 많아지게 되고 불만이 되게 많아지게 된다. 달러를 따라갈수록 모든 나라의 경제는 잘 돼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되고 그래야지 달러를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죠. 자유민체제와 법치주의 중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다 강화시켜야 된다. 이것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미국 내 모든 각종 내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미국 달러가 붕괴되면은 각 주마다 유로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 통화로 전환시켜서 부도나지 않게 미 달러 채권 국채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채권 이런 파생상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24년대도 엄청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국내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국가 통화로 전환시켜서 담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갖고 있어도 지급의 이상이 없더라. 무한 키보드로 찍을 수 있으니까 돈을 키보드로 찍어서 빚을 제로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빚은 하면 제로로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재 화폐의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화폐의 기능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지식이 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또는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구글 같은 거 봐서 학습하거나 학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 교육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기간 2년, 3년 내 미국은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그렇죠. 기술을 돈 주고 키보드 찍어 사니까 돈 주고 막 사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거기 자린교배식으로 하면 아무도 갖다 주지 않아요. 돈 주고 나서 빼앗는다 교묘. 그런 것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전 세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전쟁,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일종의 기술 장벽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역 장벽 관세를 했더니 도저히 안 되더라. 관세 정책을 했지만 가령 중국이다. 그럼 날이 갈수록 수출이 더 잘 돼. 제패할 것 같아. 기술 장벽은 가능하다. 그럼 기술 장벽을 할 때 지적재산권이 장벽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국은 이걸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도 다 알겠죠. 유럽연합이나 일본 다른 데도 중국조차도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네네.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더 강화시켜야지 이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네.